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조정 행동 오늘 9번째 시간이죠. 예, 오늘 끼워 넣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끼워 넣기 행동이라는 것은 이 파란색의 두 개의 운반기가 보이시죠? 자, 이 파란기 두 개의 운반기가 움직일 때 이 중간의 지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조정 힘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끼워 넣기입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가 한 선수가 공을 몰고 가고 있고 다른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공을 패스 받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면 수비수는 이 중간에서 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중간 지점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뭐 보디가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객을 보호해야 하는데 저격수가 총을 쏘려고 할 때 제가 보디가드는 대신 맞아줘야 되죠. 그래서 그 우리 우리 편을 또는 뭐 우리의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간에 어떤 지점이 항상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뭐 이런 것들도 끼워넣기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끼워넣기 행동 어떻게 만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늘 그렇지만 여러분들 먼저 여기서 동영상을 멈추시고 나라면 이러한 끼워넣기라는 행동을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만들면 좋겠다, 어떤 로직을 이용하면 이런 행동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갖다가 해보시고 이 영상을 마저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에이전트 사이를 연결하는 가공의 선분의 중간 지점으로 운반기 이동시키는 조정임 생성. 벌써 이야기가 좀 나와 있네요. 에이전트가 있을 때 이 에이전트 사이를 잠시만요. 연결시키는 가공의 좀 이상하네요. 예, 됐습니다.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가공의 선분의 어떤 중간 지점, 자, 이 지점으로 운반기를 이동시키는 힘이 되겠다.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 총탄을 받아내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죠. 패스된 공을 가로채는 축구 선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냥 뭐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곳으로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 도착할 동안 이 두 개의 운반기는 각자의 어떤 벨로시티 방향을 향해서 아마 가고 있을 거예요. 움직이고 있겠죠, 그렇죠? 모양을 좀 다르게 한다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쪽으로. 그럼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이 두 녀석은 나랑 무관한 어떤 다른 위치로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끼워 넣기가 영영 안 돼요. 두 녀석이 계속 움직인다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계속 변화되는 값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빚게 될 겁니다. 약간 예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뭘 쓰냐면 현재 시점에서 두 에이전트의 중간 지점으로 가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갖다가 먼저 계산하고 그 시간 이후에 에이전트가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걸 예측하여 그 위치의 중간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이 알고리즘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 지점까지 가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여기 이 문제부터 우리는 풀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사실 혼자 살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멈추시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 어떻게 여기까지 도착한 시간 어떻게 구할 건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냥 할게요. 시간을 계산한다. 일단은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운반기 중간에 끼워 넣기 대상이 되는 이 운반기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 두 녀석의 중간 지점을 알고 있어요. 이 두 지점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우리가 D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D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쫓아가는 이 운반기의 속도, 벨로시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값이 뭐냐면 V와 그 다음에 거리 D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속도와 거리, 그러니까 변이값과 시간. 자, 이 세 가지로 우리 공식 만들 수 있죠. 속도라는 게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습니까? 단위 시간분의 움직임 편이죠. 시속 30km, 뭐 시속 30km, 현재 위치로부터 1시간 후에는 30km만큼 달린다. 자, 그렇죠? 그래서 속도, 자, 이 공식이 따르면 우리가 속도란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큼 갈 것인지 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델타 t는 어떻게 정의되겠어요? 자, 이 속도에다가 자, 이 d 변이값을 구하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연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가지고 시간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문제, 제가 좀 앞서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현재 시간에서 일정한 타임 t에서 에이전트들의 위치를 연결하는 선분의 중간 지점을 결정하자. 자, 이거 계산하는 건 쉽겠죠. 두 위치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 중간점이 중점이 나오니까요. 자, 이 지점으로부터 거리 계산 및, 거리는 쉽죠. 두 점이 있으니까.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요. 자, 이게 아까 델타 D라고 했습니다. 운반기가 움직이는 최대 속도. 자, 이 녀석은 속도 V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대 속도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가 되니까, 우리가 델타 t를 구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 최대 속도를 자, 거리로 나눠준다. 그럼 우리가 자,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의 벨로시티가 있고 이 녀석의 벨로시티가 있겠죠. 이미. 자, 그러니까 이 속도 얼마큼 갔느냐 이거니까, 그죠? 속도가 단위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고, 우리가 여기서까지 이번엔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얼마큼 갔느냐, 거리가 아니라 변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거리란 것은 속도에다가 단위 시간을 곱해주면 돼요. 현재 이 녀석이 v' 가지고 있고 얘는 v2'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여기서 델타 t를 구했잖아요. 이 델타 t를 갖다 각각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v'에다가 델타 t를 곱해주면 자, 변이 나오고요. v2'에다가도 델타 t, 아까 구한 델타 t를 곱해주면 자, 이렇게 2'가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을 갖다가 현재 위치에다가 더해주면 자, 갱신된 위치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위치의 중간값 구해서 그 지점으로 뭘 쓰느냐, 도착하기 행동을 갖다가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끼워넣기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끼워넣기 알고리즘이 구성됩니다. 속도 개념, 벡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말하는 거 못 따라오겠다 싶으면 그런 기본 개념들 갖다가 조금 더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방금 했었던 것들을 소스 코드로 나타낸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터포즈 하겠다. 대상은 뭐냐면 내가 끼워넣기 해야 될 그 두 개의 녀석의 이름을 에이전트 A, 에이전트 B라고 좀 뒀어요.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이 녀석 이름이 에이전트 A라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 이름이 에이전트 B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에이전트 A의 위치값과 에이전트 B의 위치값을 더해서 나누기, 중점 구하는 거죠. 그래서 미드포인트를 구합니다. 이 미드포인트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이 두 점 사이에 이 점이 바로 미드포인트가 됩니다. 1단계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 이 미드포인트와 쫓아가려고 하는 비클의 포즈 사이에 거리를 구하고요. 이 거리를 맥스 스피드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t가 나온다겠죠. 자, 그 미드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변수명 잘 정했죠? time to reach midpoint.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델타 t 속도분의 자, 이 거리 나눠서 델타 t를 구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가정이 있습니다. 무슨 가정입니까? 얘네들이 방향을 다른 데로 전환을 안 하고 자,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가정이 사실 들어있어요. 교수님 이걸 갖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 못합니다. 당연히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예측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에이전트 행동이 이 녀석 똑똑하지 않네, 스마트하지 않네, 자, 바보 AI네 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도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술래잡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위치로 막 가고 피해가는 녀석들에 대해서 계속 궤도를 수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늘 똑똑합니까? 인간이 스마트합니까?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AI를 만든다는 것은, 게임 AI는 인간과 닮은 녀석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간과 닮았다는 것은 꼭 스마트한 것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AI 이퀄 스마트다 라고 하는 것은 게임 AI에서는 좀 통용되지 않은 이야기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바보스러움도 흉내낼 수 있으면 더 리얼리스틱한 게임 AI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선형으로 우리가 가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가정이 아니다. 명확하게 예측해서 뭔가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알고리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현재 에이전트 A의 벨로시티, 에이전트 B의 벨로시티에다가 자, 그 미드포인트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해줍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 벡터가 벨로시티가 만약 이만큼 이다. 근데 그 시간이 2가 걸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돼서 2배 된 거예요, 2배. 그러니까 이 벡터의 크기를 2배 키워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벡터의 크기를 2배 키워줬다. 2배 키워줬다. 자,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를 2개만 키워주면 끝나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지점을 찾아야 되죠. 점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2개 키워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과거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지점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벡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쁘지가 않네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점을 구해야 돼요. 실제 위치점을. 자, 이게 시작점이고 끝점이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벡터 V입니다. 벡터 V 정의가 끝점에서 시작점 뺀 거죠. 우린 끝점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점이란 것은 항상 벡터 V에다가 시작점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만 같다면 이것도 같은 벡터 V이기 때문에 이 점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갖다가 시작점을 더해줘야만 여기 끝점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흘러들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어떻게 구현되느냐면 봅시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만큼 시간이 걸린 시간을 곱해가지고 벡터의 크기를 갖다 키워준 거예요. 벡터 V예요. 자, 우리는 그 끝점 A의 위치 구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A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이전트 A에 포즈가 더 있습니다. 이게 시작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과 벡터의 덧셈을 통해서 점이 나온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위치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측한 이 두 지점이 나온 겁니다. 예측한 두 지점. 자, 그 두 지점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순하죠. 더해서 나누기 2. 중간점 구하고요. 실제로는 이 중간점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어라이브 행동을 하자.
자, 이름 끼워 넣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실행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터포즈. 자, 두 지점을 쫓아가는데요. 중간점을 가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움직이는 움직임에 중간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예측해서 움직임을 만듭니다. 꽤 자연스럽죠. 제대로 못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찾아가려면 속도를 좀 바꾸면 됩니다. 빨간색 녀석이 파란색 녀석보다 조금 빨리 쫓아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중간점을 계속 유지하는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로 끼워넣기 끝났고요. 하나 더 봅시다, 오늘. 자, 그 다음에 정말 재밌는 건데, 자, 숨기기라는 그 숨기. 예. 우리가 그 적진에 패트롤하는 그 순찰병을 피해서 적진을 숨어 들어가는 자, 그런 행동들. 입니다. 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가 이게 장애물들이고요. 여기 그 연두색 보이시나요? 연두색 이 녀석들이 이 파란색 순찰병을 피해서 자,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파란색 순찰병의 눈에 내가 안 보이도록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움직이는 거죠. 와, 상당히 지능적으로 보이죠. 재밌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게 숨기기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에이전트들은 항상 이 녀석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임을 생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 걸리기도 하네요. 사격을 당할 때 은폐물 찾기. NPC가 게임 실행자에게 슬며시 접근하기를 원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숨기기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바로 자, 알고리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내가 숨는 녀석의 입장에서 관점은 뭐냐면 그 지금 현재 이 순례라고 할게요. 이 순례의 어떤 시야에 가려진 영역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각각 은폐물이 있고 은폐물마다 가려지는 어떤 사각 영역이 있어요. 사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사각 영역이 어디냐면 자, 이 접선을 그어서 자, 이쪽에 이 영역들이 사실 사각 영역이죠. 이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접선을 쭉 그어보면 자, 접선의 안쪽에 해당되는 게 사각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역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그 어디로 숨어야 될지를 만드는 것은 좀 고달프고 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단순화시켰느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은폐물 자체가 원의 형태입니다. 이제 원에서 이 오브젝트의 중점들이 있으면 자, 그 반드시 은폐된 지역은 뭐냐면 이 순례라는 위치와 이 점을 잇는 벡터 어떤 반직선 사이 어떤 뒤에 임의의 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과 이 순례 사이에 반직선을 그어서 그 뒤쪽에 어떤 임의의 점. 자, 같은 형태로 이런 지점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지점들은 이제 여러 숨을 수 있는 지점들 중에서 각 은폐물마다 하나씩 대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 다 계산하고요. 각각 한 점으로 단순화시킨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어디로 숨으면 될까요? 현재 내가 이 지점들 중에서 가장 가깝게 숨을 수 있는 점, 그걸 빨리 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으로 뭐 어라이브 행동 같은 거 하면 아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런 은신 지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점과 벡터 뭐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get hiding position. 내가 숨는 지점의 한 점, 이 지점을 반환하는 타겟이 있을 때, 아까 순례라고 했죠. 순례가 있을 때 순례로부터 숨겨지는, 자, 이 점을 벡터 2D로 위치값으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엄폐물, 자, 하나의 엄폐물이 존재하고요. 자, 그게 아마 이거 같아요. pose ob, 오브젝트의 위치값이네요. 자, 그 다음에 radius ob는 이 엄폐물의 반지름, 이것을 radius ob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pose target, 자, 이 녀석 순례의 위치값, 이것이 입력값으로 들어왔네요. 숨을 때 우리가 이 접선을 긋고 이 지점에 숨을 수도 있고 이 지점에 숨을 수도 있고 뭐 이 반직선상에 존재하는 어느 점이든지 다 보이지 않는 점이 될 거예요. 또 이것도 후보가 너무 많죠. 근데 뭐 이런 은평을 바로 뒤에 딱 붙어서 숨는다는 것은 좀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어느 정도 적정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숨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이 수많은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지점 중에서 또 한 지점을 이제 픽스시키는, 고정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 바운더리로부터의 거리, 약 30이라는 값으로 그냥 지정해 뒀습니다. 임의 값입니다. 30.0이라는 값. 여기서까지 거리를 30이라고 쓰자. 자, 그러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정의할 때는 이 30이란 값과 이 녀석의 반지름, 이 반지름 여기서까지 R이죠. R과 30을 합친 중심의 값으로부터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의 포지션이죠. 위치부로부터 30 플러스 R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의 점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겁니다. 일단 이거는 스칼라 값을 구한 거예요. 30 플러스 R이라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0 플러스 R이다. 자, 이것을 distance away라고 했다. 정한 건데, 자, 근데 어느 방향이라는 걸 정해야 되겠죠? 이제 이 방향성은 뭡니까? 우리가 이 위치가 이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점을 지나고 타겟의 또 위치를 지나죠. 이게 포즈 옵이고 이게 포즈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즈 타겟에서 포즈 옵이로 가는 벡터를 구해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포즈 옵이 빼기 포즈 타겟 하면 포즈 타겟 시작점을 포즈 옵이로 가는 벡터를 구하고, 자, 이 벡터를 정규화시킵니다. 그 말은 크기를, 방향성분만 남긴 채 크기를, 자, 이 방향이야. 자, 크기를 1로 만든단 말이죠. 이 녀석을 toOb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toOb에다가 아까 구한 dist away를 곱해주면 이 벡터의 크기가, 자, 이만한 크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 끝점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포즈 오비에 묶어줘야 되죠. 맞습니까? 포즈 오비가 시작점이잖아. 자, 끝점은 시작점과 벡터를 더하면 되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값에다가 포즈 오비를 더해주면 이 벡터에다가 이 시작점 더해주면, 자, 바로 이 끝점이 나와요. 맞습니까? 앞에 우리가 했던 인터포즈의 응용입니다. 같은 어떤 기법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위치를 갖다가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get hiding position의 역할은 끝납니다. 반환 되겠죠. 예, 그럼 이 위치를 반환하는 겁니다. 하나의, 근데 그 장애물, 엄폐물 하나만 이렇게 위치를 구하는 게 아니죠. 존재하는 모든 주위의 장애물들의 위치를 다 이렇게 구해줘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행동인데, 딴 거 없습니다. 자, 이게 보면 while문 안에 그 엄폐물이 끝날 때까지 while문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각각 엄폐물마다 이 하이딩 스팟을 갖다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딩 스팟과
그 숨으려고 하는 비컬 간의 거리를 구해서 어떤 녀석을 살려야 돼요? 가장 작은 녀석을 살려야 되죠.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이라면, 가까운 녀석보다 더 작다면, 자, 지금 발견한 게 가장 가까운 녀석이야 라고 등록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Y문을 다 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 녀석이 살아남겠죠. 거리를 갖다 다 구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이 녀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라이브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적당한 만약에 장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디스클로즈는 초기 값으로 설정한 맥스 더블 값이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베이트 행동을 하는 거죠. 장애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베이트 행동을 하고 발견된 게 하나라도 있다면 자 최고의 하이딩 스팟을 향해서 가장 빠르게 어라이브 행동을 취해주면 내가 숨을 수 있는 지점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으로 숨는 이 술궁기기 알고리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두 객체 사이에 중간을 끼워들기 위한 끼워들기 알고리즘과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 뒤를 은폐하는 숨기기 알고리즘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내용을 꼼꼼하게 익히신다면 많은 부분에 응용이 돼요. 이게 알고리즘에 쓰인 로직들이 그에 쓰인 뭐 벡터를 갖다 이용한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